네, 11월 25일 이재명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날입니다. 이재명은 11월 25일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11월 25일이 이재명의 운명의 날 D-Day가 되고 사실상 11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11월 25일 받는 재판이 위증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위증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 교사했다면 이 재질이 어떠냐.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재판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엄청난 위험 부담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원래 이 재판을 굉장히 고비로 여겨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좀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거나 내지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오판을 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재명마저도 그리고 그런 민주당 측마저도 이 위증교사는 이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을 해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이 위증교사에서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그리고 또 녹취록이 있다는, 또 텔레그램이 있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재판을,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많은 그런 법조인들은 말이죠. 위증교사가 가지는 어떤 이 죄의 특성,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위증교사 최근에 3년간의 어떤 판결을 보면 1심 판결 71건을 분석했더니 무죄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83%가 징역형이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약 40%가 다시 실형이었습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무고죄와 함께 이 위증죄는 재판부를 속이고 그리고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벌써 이재명은 말이죠. 운명이 고비에 이르는 겁니다. 그 공직선거법과 또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은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좀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더군다나 위증도 아니고 교사를 했다는 것은 가장 사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무고죄가 이미 있습니다. 2002년에 검사 사칭 그때 하면서 무고를 같이 범했는데요. 누구를 무고했다는 겁니까? 전 성남시장 김병량 씨를 무고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미 무고죄 별을 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다시 위증교사가 되면 이걸 동정정과로 봅니다. 무고죄나 위증죄나 비슷한 것이니까요. 그럼 이미 한번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는 상당히 말이죠. 재판부로 하여금 용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또 이 위증교사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실패한 교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교사입니다. 그때 김진서이가 2019년 2월에 나가서 위증을 하는 바람에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은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공직선거 재판이 물론 고등법원에 올라가 가지고서 300만 원의 벌금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성공한 그런 위증교사라고 봐야 되고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지만 사실상 이 김진성의 위증도 이 무죄를 나오게 하는데 하나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증이다. 그리고 그런 위증교사다. 이거는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무고죄가 전과가 있다는 것은 또 가중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반성하는가 여부인데 이재명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검찰을 갖다가 사건을 조작했다, 증거를 조작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시켜서 하는 그런 어떤 개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가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는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재범의 우려가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사법부를 갖다가 얼마나 곤경에 빠뜨리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사법부를 농락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순일 재판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굉장히 내상을 입었습니다.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권순일 때문입니다. 권순일이 판사 망신 다 시킨 겁니다. 그야말로 대법원 망신 다 시키고 판사에 대한 법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겁니다. 세상에 50억 클럽이라는 거 해가지고서 말이죠. 돈 받아 처먹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가가지고 고문으로 받아 처먹고 그거 변호사법 위반 지금 벌써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0억 클럽은 재판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결국은 이것도 기소되고 재판받게 됩니다. 그럼 판사들이 말이죠. 얼마나 큰 이 내상을 입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원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도 징역 1년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징역 물론 집행유예를 붙여줬다 하더라도 어쨌든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바라보는 어떤 법원의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싸늘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법관 출신 주재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오질 않나. 일개 법관의 일탈이다 그런 말이 나오질 않나. 그다음에 또 장애 집회를 통해서 법원을 갖다 계속 압박하고 지금 또 협박하지를 않나. 법원이 볼 때는 이번에 이재명한테 반드시 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 무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실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형 1년 6개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너무 농락을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위신과 사법부의 어떤 존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럼 사법부는 존엄을 다시 찾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은 확실하게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1월 25일이 또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우의증을 통해서 우의증 교사를 통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거기에 결국 무죄를 받았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우의증이 지금 김진성이가 우의증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나면 이번에 재판에서 김진성도 이재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똑같이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김진성도 유죄받고 이재명도 유죄 받으면 결국은 2019년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확인이 되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은 말이죠. 재심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진성이가 그 재판에서 위증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재판에서 이재명을 무죄받았으니까 다시 재판하라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 거래했던 거 권순일과 재판 거래했던 그 공직선거법 사건 있죠.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재판을 다시 해가지고 이재명은 거기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선거하면서 보전받았던 약 38억 정도의 돈입니다. 그 돈을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434억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019년에 김진성이가 우징해서 나중에 이제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받았던 그 경기도 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거와 관련해서도 약 38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토해내야 될 돈이 두 배는 아닙니다만은 더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은 자기 재산 다 내놔도 사실은 말이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1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양형에서 다시 말하면 본때를 아마 법원에서 보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양형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되면 옛날에 공직선거법 무죄 받았던 거 그것도 재심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돈을 또 물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11월 25일 재판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서 다시 또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월 15일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나오고 11월 25일 이 우징교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연타석 유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연타석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의 지도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죠. 아니 정치계에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재명한테 뭐 얻어먹을 거 있으니까, 이재명한테 받을 자리가 있으니까, 이재명한테 공천 받으려고, 이재명이 혹시 대통령 되면 뭐 받으려고 이재명에 줄 섰던 사람들마저도 이재명이가 연타석 유죄를 받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전부 다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도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민주당에서 쫓겨나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 물러나라고 벌써 그냥 벌떼처럼 이 비명계에서 들고 일어설 겁니다. 벌써 비명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만 움직이면 괜찮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유죄가 나오면 친명계부터 벌써 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코딱지 이 박찬대라든가 내지는 김민석 이런 애들부터 과연 언제까지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래서 2024년 11월 25일이 운명의 날이고 둠스데이고 그야말로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또다시 이제 유죄가 되고 그다음에 중형을 받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형을 받음으로써 나중에 또 재심 사유가 공직선거법 옛날에 경기도지사가 돼가지고서 연타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재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 생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을 완전히 종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김혜경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김혜경이 지금 그래도 이재명 곁에서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그러니까 뭐 배수연, 김현지 어쩌고 해도 옆에 있는데 과연 김혜경이가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하고 뭐 눈트기가 밤트기도 되고 뭐 옛날에 뭐 기절했다, 뭐 어떤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말까지 있고 한데 과연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 사람 떠나고 말이죠. 직 다 뺏기고 말이죠. 돈 다 뺏기고 마누라까지 떠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받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